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현입니다. 현재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간은 오전 6시 4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비트가 최근에 쭉쭉 빠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걱정되고 조마조마하고 기운도 쭉쭉 빠지고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다행히도 지금 추세 라인에 대해서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쯤에서 궁금한 것이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전 고점까지 돌파를 해내줄 것인가, 아니면 현재 구간에 대해서 재차 다시 하락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또 어떻게 매매를 해봐야 되는지, 이게 가장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 생각을 가감없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청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료라고 생각해주시고 여러분들 한 번씩 시간 내서 눌러주세요.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여전히 현재 구간에 대해서 강력한 상방 흐름이 나오는 것보다는 하방 움직임이 조금 더 우세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근거랑 이걸 활용을 해서 어떻게 매매를 해봐야 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말씀드려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럼 이전 영상 복귀부터 진행을 하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22시간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고 이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도록 할게요. 쿨하게 살짝 반등이 ABC로 나와주고 그 다음에 다시 재차 하락하게 될 거예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지금 심플하게 ABC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차트로 돌아가서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은 제가 영상을 찍어드렸던 시점이 이 자리였고요. 해당 구간에 대해서 거래량이 강하게 터지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과 함께 반등이 세게 나타나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 자리는 숏 자리가 아니다, 롱을 받아봐야 되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손익비가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도 아니나 다를까 매매를 진행했고요. 애매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설명드린 그대로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고점에서부터 숏 진입을 진행을 해가지고 쭉 들고 가다가 중간중간 부분 익절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하단부에서 제가 롱 진입을 합니다. 롱 진입을 해서 수익을 한 20% 정도 수익을 보고요. 다시 재차 숏 진입을 해가지고 12% 정도 수익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방향이 어떻게 나와주던 간에 내가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저는 모든 움직임들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갑작스럽게 하락이 나오거나 갑작스럽게 상승이 나와도 내가 잃지 않고 돈을 계속 불려나갈 수 있는 대비책만 잘 마련을 해두면 중장기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좌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제 영상에서 이렇게 이 자리는 매매를 들어갔을 때 손익비 좋게 매매를 해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동그라미 쳐가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놓치신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다음에도 또 좋은 자리 나오고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니까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거는요, 이어서 차트 분석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1시간 봉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분석과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파동 자체가 1, 2, 3, 4, 5로 만약에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다음 나오고 있는 파동이 조정 파동일 수가 있겠죠. 그 말인즉슨 이 상승하는 움직임이 강력하게 올라가는 움직임이 아니라 하락 중에 반등이 나오는 정도일 수 있다. 요렇게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승 이후에 변곡점이 발생이 되면서 다시금 재차 하락하는 움직임이 발생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봉상 이동 평균선을 보시게 되면은 파란 색깔 선은 100일 동안 이동한 평균선이고요. 빨간 색깔 선은 200일 동안 이동한 평균선이에요. 그런데 이 두 이동 평균선이 교차를 하고 있고 데드크로스를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방 압력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해당 구간까지 이격을 줄였죠. 거리를 좁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있고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럼 이 다음에 어떤 움직임이 발생이 될까요? 일단 좀 확률적으로 가장 높게 보고 있는 거는 이제 조정 파동을 마무리 시켜주고 그 다음에 재차 하락을 하는 경우인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올려주느냐,
이거는 캔들을 계속 확인을 하면서 타점을 잡아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매매 전략에 관한 부분들은 영상 뒤편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니까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지금 1시간 봉상에서 봤을 때 전체 파동 카운팅상 하락 구조로 보여진다. 그래서 하락 구조 중에서 반등이 나와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섣불리 이런 자리들에 대해서 막 이제 와서 롱을 진입을 하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롱 자리는 어제 이 자리였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또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또 구간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매일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는 이유가 매일 정말 1분 1초 구간이 바뀝니다. 그쵸? 그래서 그렇게 구간이 바뀔 때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들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영상을 찍어드리고 나서 여전히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번에 기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기간적인 부분들보다 가격적인 요소에 대한 질문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간적인 요소는 이거는 시간값, 피보나치 시간값으로도 계산을 해볼 수는 있기는 한데 이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괜히 또 헷갈리니까 가격적인 부분들 위주로 질문을 한번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난 질문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댓글로 화이팅 이런 거 한 번씩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시간 봉상에서 전체 구조를 보게 되면 4시간 봉상에서도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됐어요. 아까 1시간 봉상에서는 데드 크로스가 발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딱 여기 구간에서는 하방 압력이 강한 상황이고 전체 이렇게 2월 달부터의 박스권 구간에 대해서는 전체 상승 전환 구조가 나타나려고 시도 중인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어떻죠? 저점을 올리고 있고 고점을 올리고 있는 상황은 맞지만 그 추세 전환의 속도가 굉장히 더디고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세 반전이 되는 강도가 굉장히 약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파동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A, B, C 조정 파동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C 파동이 종결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높게 초점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반등 구간 이후에 저항을 좀 확실하게 받아주고 여기 중간에 유동성 공백 구간들 FVG를 채워주고 나서 또는 그 전 FVG를 채워주고 나서 구조에 대한 전환이 나타나는 이후에 그 다음에 하락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좀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 대해서는 롱보다는 숏이 조금 더 우세한 상황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되고요. 전체 파동 구조 안에서 제가 터미널 파동을 말씀해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1, 2, 3, 4, 5로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그어지는 추세선이 살짝 애매해졌습니다. 그렇죠? 물론 2사 추세선을 그어야 되는 게 맞아요.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그어야 되는데 약간 이 모양이 굉장히 애매해졌죠. 그러니까 터미널 파동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수렴하는 느낌을 줘야 되는데 약간 이 추세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죠. 왜냐하면 여기서 많이 내려왔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명확하게 평행한 추세선을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좀 이탈이 발생이 된 이후에 반등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윗꼬리를 달고 있죠. 그래서 이 자리에 대해서 지금 또 어떻게 횡보를 하면서 매물들을 소화해 나가는지 이걸 좀 유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추세를 지켜준 것은 맞지만 추가적으로 일목균형표도 같이 체크를 해봤을 때 저항 구간에 도달한 상황이에요. 지금 자세히 좀 가까이 당겨서 보시게 되면은 위에 구름대에 대한 저항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네, 구름대에 대한 저항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해당 구간에 대해서 윗골이 강하게 달렸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만약에 다시 전환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럼 이 관점을 저는 언제까지 유지를 할 것인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일봉상 봤을 때 위에서 내려오는 100일이평선 보이시죠? 파란 색깔 선 있잖아요. 이 자리에 대한 장대 양봉 돌파 그리고 플러스 이 일목 구름표를 보시게 되면 선행 스팬 상단을 확인을 해봤을 때 지금 이 자리에 대해서 저항이 강하게 확인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를 돌파하지 않는 이상 저는 현재 관점을 계속해서 유지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결국에 리스크 관리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그 가격 구간은 조금 명확히 말씀드리자면 78K에서 80K 정도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넘지 않는 이상 전 현재 관점을 유지할 생각이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하방 관점을 말씀해 드린다라고 해서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차피 파동은요. 오르고 내리고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내려가야지 올라가고요. 올라가야지 또 내려갑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보여드리긴 했지만 여러분들 모든 방향성에서 내가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에 맞게 매매를 하고요. 하락하면 하락하는 거에 맞게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꾸준하게 계좌를 불려나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런 움직임을 기회로 잡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 여러분들 댓글로 기회. 이해되신 분들 댓글로 기회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지금 나와주고 있는 반등이 과연 좀 유의미한 반등인지 확인을 좀 해보기 위해서 이러한 이슈들도 확인해 볼 텐데요. 지금 반등이 나와준 이유가 트럼프, 이란 공격 5일 연기로 비트코인 상승, 이런 뉴스들이 전해지고 있어요. 지금 단기적으로 계속 시장에 압박감을 줬었던 전쟁 관련된 이슈가 조금 진정이 되게 되면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건 아니에요. 그냥 연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반등에 대해서 뭔가 의미 자체를 강하게 부여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가지고 막 폭등이 나와준다라는 거면 모르겠는데 5일 정도 연기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는 걸로는 저는 방향성에 대한 전환이 나타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 점을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이제 매매만 잘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 대해서 제가 매매 전략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 1시간 봉상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손절가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리들은 어떻게 하면 좋냐면, 좀 분할로, 여기 유동성 공백 구간 있죠? 그리고 여기 이동평균선 저항 있죠? 그래서 구간을 좀 세팅을 해놓고 숏 진입을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분할로 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대한 저배율로 진행을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구간에 대해서 하락이 발생이 됐을 때 쭉 들고 가는 방식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롱보다는 숏 전략이 맞고요. 어제까지는 롱 전략이 맞았습니다. 근데 올라왔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하면서 숏 전략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숏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여기서 들어갔던 숏도 어느 정도 익절하고 나머지 물량 들고 있고요. 또 다른 계정으로 여기서 또 숏 진입을 해가지고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추가적으로 물량을 더 투입을 할 생각이에요. 아마 이번에 움직임이 변곡이 발생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피보나치 되돌림 찍어볼게요. 저가랑 고가랑 이렇게 연결을 해서 피보나치 0.5 레벨 확인을 해봤을 때 좀 굵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파란 색깔 선 보이시죠? 0.5에 대한 이탈이 발생이 된 이후에 재차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박스 안에서 절반이라는 가격대를 이탈했다는 거는 지금 다시 한번 이 하단부에 대한 움직임이 발생이 될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움직임이 발생이 될 거냐, 0.786과 0.886 레벨 구간까지도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0.786이랑 0.886 볼게요. 886. 자, 여기 또 밑에 파란 선 보이시죠? 최소 여기까지 내려와야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터미널 파동이 1, 2, 3, 4, 5로 진행이 되지 않고 그 전에 여기서 1, 2, 3, 4, 5로 끝났다라고 가정을 해도 보통 터미널 파동이 진행이 됐다고 하게 되면은 100% 정도 되돌립니다. 90%에서 100% 정도는 되돌려야 돼요. 그 말인즉슨 여기까지 내려와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랬을 때 가격적으로 보면 62에서 63까지 내려와줘야 된다는 거고, 그럼 여기서 숏 진입을 하게 되면 쭉 내려왔을 때 여기서 입절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떤 식으로 파동을 만들어주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관망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고 결정을 할 거고, 여기서 이탈을 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저점을 깨고 내려가겠죠.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하방으로 움직임이 발생이 되는 초석 구간이다. 첫 번째 구간이다. 첫 번째 파동 구간이 하락 첫 번째 파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제가 뭐 방향성을 완벽하게 맞춘다라는 것보다는 롱보다는 숏 전략이 맞아 보인다. 이걸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정확한 타점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으로 공유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실시간으로 캔들을 봐야 되거든요. 거래량도 확인을 하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꼭 잡아가 보고 싶다. 궁금하다. 그리고 굳이 여러분들 솔직히 그거 있어요. 매매를 안 하셔도요. 이거 도움 정말 많이 됩니다. 내가 그때그때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자금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배워가시면 평생 써먹어요. 평생.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텔레방에서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 무료니까 또 꼭 확인을 해보시면서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이랑 텔레랑 같이
같이 병행하시면서 보시면은요. 제가 영상으로 찍어드릴 때는 24시간에 하루에 한 번 찍어드리잖아요. 그런데 텔레방에서는 여러분들한테 굳이 뭐 영상 준비할 시간도 필요 없고 편집할 시간도 필요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훨씬 편하게 여러분들도 보고 저도 편하게 여러분들한테 또 영상을 찍어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잊지 마시고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정 댓글에다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정리를 해보면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는 있는 상황이지만 이것이 이제 강력한 추세의 상승이 아니라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변곡이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올리더라도 전 내릴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실시간으로 캔들을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자세한 타점은 텔레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 양해를 구하고 있고요. 가 되었든 간에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포모에 빠져서 섣불리 막 매수를 하시고 막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좀 조심하셔야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부분 꼭 말씀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이현이었습니다.